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요약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렌드 2024 첫 번째 분초 사회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저글링 하듯 돌려막는 생활을 하는 시간의 가성비를 극도로 중요시합니다.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를 좋아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단연 가장 소중한 자원이니 아껴 쓰고 가성비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시간 지상주의 1. 돈보다 시간을 중시 2. 사용시간 단위를 조각낸다. 3.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처리한다. 4. 일단 결론부터 확인 후 일을 진행한다. 실패 없는 쇼핑을 한다. 분초 사회의 여러 모습을 보겠습니다. 가성비보다는 시성비를 좋아하고 돈을 쓰더라도 내 시간을 더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시성비가 중요해지면서 사람들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주는 서비스에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에도 이색 아이템이 생겼는데요. 맛집 줄서기, 자녀 등하교 라이딩, 강아지 산책시켜주기 등 이런 아이템도 생겼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회사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나눠 쓰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패 없는 쇼핑을 위해서 실패한 쇼핑은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줄이기 위해 리뷰 사진이나 후기 검토, 심하게 저렴한 제품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같은 제품을 사이즈와 컬러 모두 한꺼번에 주문 후 맞는 것은 남기고 환불해서 실패 확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소중해졌을까요? 단지 더 바빠져서가 아니고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이행하면서 시간이 돈만큼이나 중요한 자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초 단위의 IT 기술은 카카오로 버스 동선을 확인하고 시간도 확인하고 실시간 버스 위치를 추적하여 자신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분초 단위로 활용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때의 유연 근무, 재택근무가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놓았습니다. 분초사회에 대한 산업적 반응으로는 유통의 핵심적 경쟁력은 소비자를 얼마나 오래 머무르게 하는지, 어떻게 점유시간을 늘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프라인 쇼핑몰은 대형화로 분초사회 트렌드에 맞서고 있습니다. 리로케이션, 복합 쇼핑몰 중심지의 출점 전략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분초사의 전망과 시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첫 번째, 고객의 틈새 시간을 찾아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쪼갠 시간에 서비스를 합니다. 점심시간 30분 동안 운동하고 아침 맥모닝 등의 예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의 적식성 단위의 분초 줄여라. 온 디맨드, 소비자 니즈에 즉각 제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아이폰 사진 촬영은 사진 찍고 싶을 때 바로 찍을 수 있게 암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카메라 아이콘을 살짝 올려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책 도둑맞은 집중력 요한하리에서 보면은 모든 차원에서의 깊이를 희생하고 있다. 우리는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침착하지 못하고 점점 더 표면 위에서 부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따라잡아야 하고 늘 이메일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나친 속도와 전환, 강한 자극에서 벗어나 생각할 공간, 여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트렌드 2024 두 번째 이야기 호모 프롬프트입니다. 생성형 AI, 그림, 소설, 코딩, PPT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I가 생성형 AI를 주도하려면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아날로그 역량이 오히려 중요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을 갖춘 인간만이 AI가 작업한 용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활용점정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10년 후 챗봇의 성능은 지금의 10만 배가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공지능 기술이 진행 방향을 예상하고 그에 맞춰 호모 프롬프트로서 사회적, 조직적, 개인적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작 과정의 방점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프롬프트에 있습니다. 2022년 8월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 디지털 아트에서 화가가 아닌 게임 기획자 제이슨 앨런이 생성형 AI 미드저니로 900번 넘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끝에 우승작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을 완성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니라 앨런이 프롬프트를 통해 그린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900번 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이룰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인간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판단과 선택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인공지능의 결과물에 여전히 인간의 판단 능력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계를 넘나들며 일하는 능력. 두 번째, 통찰하는 능력. 세 번째, 올바른 접근법을 선택하는 능력. 네 번째,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 다섯 번째,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 쓸모없어 보이는 인문학적 소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본질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육각형 인간. 육각형 인간이란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 모든 측면에서 약점 없는 사람을 선망한다고 합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은 육각형을 완벽을 추구합니다. 부자라도 단지 돈만 있으면 안 되고 돈만 많으면 안 되고 인성이 좋고 자기 개발에 기여하고 부를 창출해야 부러움을 삽니다. 한국의 20, 30대는 당군 아래 가장 높은 소득과 교육 수준을 갖춘 행운의 세대입니다. 각종 SNS를 통해 만인이 만인과 비교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각형 인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육각형 인간을 꿈꾸는 사람들은 특징은 첫 번째, 담쌓기. 타고난 집안으로 금수저로 부자를 선망하는데 아무나 육각형 인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드머니룩. 전통 부자인 올드머니는 로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 캐시미어처럼 고가의 소재를 사용한 단정하고 고상한 분위기의 패션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하고 월급이 500만 원 이상, 2000cc급 중형차 이상 소유, 통장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1회 이상 다니는 정도라고 합니다. 모든 면이 완벽한 육각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숫자로 환산해서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육각형 인간의 등장 배경은 부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노력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교를 통해 서로 등급을 매깁니다. 나의 가치를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나의 충돌을 막는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인식 간의 격차가 발생하면 부정적 심리 상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다운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육각형 인간을 불화한 이유는 육각형 인간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가장 나다울 때가 아닐까요? 그 다음 네 번째,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정가와 권장 소비자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일 가격에서 버라이어티 가격으로 가격이 여러 가지 하나의 상품에도 N개의 가격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그때 다릅니다. 시간에 따라 조조 할인, 비수기, 성수기, 해피아워, 점심특선 등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어디서 사셨어요? 또 채널에 따라 다릅니다. 콜라는 편의점에서는 1,700원, 호텔에선 5,000원을 합니다. 또 당신만을 위한 가격, 고객 버라이어티. 고객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구매 행동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격을 바꾸는 전략입니다.
학교 앞 10% 할인, 수능 수험표 10% 할인, 신규 고객 할인, 누구누구님께만 드리는 쿠폰 등 초개인화 가격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쓴만큼만 내세요. 옵션 버라이어티. 저가 항공 비행사도 있고요. 또 기본 요금은 낮추고 수화물, 조조 탑승, 기내식 이용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적용합니다. 모든 것은 가격으로 통합니다.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다이내믹한 프라이싱, 동적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 다음 5번째 도파민. 트렌드 2024 5번째 특징으로는 도파민을 들었습니다. 도파민은 도파민과 파밍의 결합한 말입니다. 도파민은 새로운 자극의 분비,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자극에만 분비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쾌락을 쫓게 만듭니다. 파밍은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이템을 모으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파민과 파밍에 결합한 도파민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하게 갖는 명상을 할 때나 타인을 도울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도파민이 이끄는 삶과 세로토닌이 이끄는 삶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도파민의 네 가지 유형. 1. 랜덤 상황이 선사하는 도파민. 랜덤 상황이 재미를 추구하고 예측하기 힘든 순간으로 자신을 밀어넣어서 엉뚱한 재미를 느껴 웃음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2번째, 상식 밖의 엉뚱함을 만끽하는 도파민. 상식을 벗어난 행동에 경험하는 일탈의 재미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3번째, 무모한 도전으로 즐기는 도파민. 도전 자체도 무의미하고 결과도 알 수 없는 무모한 도전, 재미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도전을 하는 거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 그 재미를 함께 보고 즐깁니다. 예를 들어 개그맨 정재영 씨가 정광용 선생님 부캐로 변신하여서 2020년부터 수능 시즌이 되면 수능이 진행되는 낮 7시간 동안 1분 1초도 쉬지 않고 수능 응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실제 수능 시험을 감동하는 듯 조용히 앉아 화면 앞을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웃음도 참고 졸음도 참고 우직하게 앉아 긴 시간에 도전합니다. 이런 재미를 선사하여 함께 즐깁니다. 4번째, 기괴하고 과학적인 스트레스 뒤에 찾아오는 도파민. 이런 귀신집, 공포영화, 뇌를 자극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현상. 이런 스트레스를 자초하여 해소되는 순간의 반전의 쾌감을 누립니다. 우리가 도파민에 빠지는 이유는 도파민의 중요한 단어는 그냥입니다. 재미가 좀 더 빠르고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화를 이루는 삶이 중요합니다. 도파민은 엑셀레이터, 세로토닌은 브레이크. 엑셀레이터가 없는 차는 움직이지 않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사고가 납니다. 도파민이 이끄는 사람, 세로토닌이 이끄는 삶.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 6번째 트렌드 2024 트렌드 중에 6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 남편 없던 아빠. 결혼의 가장 큰 이슈는 가정경제, 가사노동의 분담, 맞벌이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아빠로서의 역할은 더욱 늘어납니다. 요즘 남편 없던 아빠의 부작용은 결혼할 결심을 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 일과 가정을 넘나드는 멀티플레이어, 결혼과 출산을 해야 합니다. 육아는 고난도의 일입니다. 아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요즘 남편으로 살아가기. 요즘 신랑감을 고르는 1순위는 외모입니다. 2순위는 경제력입니다. 2순위의 경제력은 3번째에서 5번째까지도 경제력을 차지하게 하게 됩니다. 경제력은 안정적 직업, 부모님 노후 대비 상대편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연금이 얼마인지, 부동산 월세 수익이 얼마인지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요즘 남편의 역할 분담. 오늘부터 제가 안 사람입니다. 연봉 10억 아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음. 오늘부터 자신이
연봉 10억의 아내를 두고 있다면 남편인 자신이 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벌이 부부 중 아내의 소득이 더 높다면 남편 육아휴직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남편의 필수 덕목은 눈치력이라고 합니다. 맞벌이인이 요즘 남편에게 가사 부담은 돕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눈치력은 새로 꾸린 가족만이 아니라 원가족인 본가 처가까지 확장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외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성가족, 신혼집, 자녀 돌봄 등의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많습니다. 근거리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위성가족이라고 합니다. 없던 아빠의 직장생활, 6시 신데렐라. 없던 아빠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는 과거 남성들보다 당연히 좁아집니다. 최선을 다해 행복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응원합니다. 2023년 5월 SK 직원의 아내는 넷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이 회사로 이직 후 아내가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직 후 임신을 위한 난임병원을 찾는데 SKO는 상사의 결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와 유연 근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매주 병원에 동행하고 의료비 지원이 넷쌍둥이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육아대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더 기획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젊은 후속 세대의 이 노력을 응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다음 7번째 스피노프 프로젝트. 스피는 누에고치에서 실을 잡듯이 파생되다, 원심력으로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콘텐츠 산업에서 어떤 특정한 원작에서 파생되어 나온 작품을 지칭합니다. 창작의 주요 원천인 원작이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브랜드, 기술, 조직관리, 개인의 경력 개발로의 영역으로 확대합니다. 스피노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여기 디즈니가 여러 가지 시너지를 만들었는데요. 영화 스튜디오, 마블, 픽사, 20세기 팍스, 수많은 TV 케이블 채널 운영, 내셔널 지오그래픽, 크루즈, 놀이공원, 리조트, 호텔 등 레저 시설을 운영합니다. 디즈니 왕국은 미키마우스 캐릭터에서 출발해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합니다. 스타워즈도 스피노프의 대표적 사례로서 1977년 첫 작품 발표 후 다수의 시리즈 제작, 지금도 세계적으로 강력한 팬덤을 양상하고 있습니다. 스피노프는 영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분야를 가로지르는 트렌드 미디어로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술 스피노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우주가 당신의 삶 속에 있습니다. 나사는 이 말을 하였습니다. 적외선 귀체온계도 나사의 별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했던 적외선 온도 측정 기술을 착안해서 만들었습니다. 동결 건조식품도 우주식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나사는 매년 프로젝트를 개발과 파생된 스피노프 사례를 정리하여서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나사의 기술을 원천으로 실생활에 쓰이는 제품을 1976년부터 2,000개가 넘게 만들어졌습니다. 캐논은 현미경 제조 회사이나 광학 정밀 기술을 활용하여 복사기, 프린터기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인 경력도 스피노프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내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나 별도의 관심 영역에서 성과를 추구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새로운 커리어, 창업, 이직의 기회가 됩니다. 스피노프는 이제 여러 가지 리브랜딩을 합니다. 메일 유업도 메일 헬스 뉴트리션 스피노프를 하여서 사양 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유망 산업이 무엇인지 예측해 사업의 방향성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피노프 남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창의적이지 못한 기계적인 스피노프는 대중과 소비자의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대중의 취향은 무시하고 일방적 공감을 강요하면 오히려 반감을 얻게 됩니다.
부지런히 다양한 씨앗을 뿌리고 가능성과 기회를 여러 각도에서 탐색하는 조직과 개인이 결국 미래를 선점합니다. 8번째, 디토 소비. 과잉의 시대, 상품 정보, 구매 채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디토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상품의 종류와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고 품질도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조사 브랜드를 따지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콘텐츠, 커머스를 추종하는 것이 훨씬 만족할 만한 휴리스틱, 간단한 의사결정이 되었습니다. 디토는 나도 이하 동문이란 뜻입니다. 디토 소비의 3가지 모습, 사람 디토. 어느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 아니라 누가 사용한 제품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콘텐츠 디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여름 휴가는 어디 가지? 등 고민도 콘텐츠에서 답을 찾습니다. MZ 세대의 유포리아 드라마의 유포리아 룩은 패션 장르로 굳어졌습니다. 소비자는 콘텐츠 특유의 분위기마저도 따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 드라마가 소셜미디어를 제치고 영화 목적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선정되었습니다. 3번째, 커머스 디토. 유통 채널이 백화점, 마트보다 온라인, 모바일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감성 숙소 스테이 폴리오. 옛 감성을 재현한 정원을 바라보며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보세요. 이런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숙소를 체험하는 것을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디토 소비의 등장 배경은 심리학가 쉬나 아이엔가 교수는 2000년 한 실험에서 한 매대의 6종의 잼을 다른 매대에는 24종의 잼을 진열한 뒤에 손님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6종의 잼을 진열한 매대의 판매율이 24종의 잼을 진열한 매대의 판매에 비해서 10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대 소비자의 실제 구매 시 직면하는 소비자 선택지는 수천 개가 넘습니다. 소비자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보다 애초에 선택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디토 소비는 비합리적인 소비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토 소비자는 소비자에 앞서 추종 대상자와 유대감을 넘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의 안목을 기른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신뢰할 만한 그런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리퀴드 폴리탄. 유연한 도시 지역의 콘텐츠가 흐르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 서로 교류, 다양한 가능성을 축적하는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KTX, SRT, GTX, UAM 등 지역 간의 기동성을 극대화하는 교통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유동적 삶을 추구하는 플로팅 세대의 등장은 리퀴드 폴리탄 개념의 지역 개발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의 도시와 지역이 액체처럼 유연하고 서로 연결되며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가변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주도시에서 리퀴드 폴리탄으로 정주도시가 규격화되고 결과를 중시하는 도시계획의 산물이라면 리퀴드 폴리탄은 다양화와 다액화를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고객과 스토어를 연결해 경험 여정을 만드는 도시 기획자, 연희동과 연남동을 기반으로 도시문화 콘텐츠 플랫폼 어반 플레이, 글로우 서울 이런 것을 만듭니다. 3651장을 만든 321 플랫폼은 광장시장에서 나고 자란 추상미 대표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57년 동안 광장시장의 터줏대감으로서 빈대떡집 손녀딸로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시장으로 와서 시장만의 매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있는 커뮤니티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는 도시 재생을 만들었습니다. 리퀴드 폴리탄의 등장 배경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나절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생활권이 되었으므로 대도시 주변은 잠만 자는 베드타운, 소비는 서울에 사는 빨대 효과를 부추길 수가 있게 있습니다. 추상미는
늙음과 낡음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정체되지 않은 도시만이 잘 늘 때 낡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으로 리퀴드폴리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10번째, 돌봄 경제. 돌봄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장애가 없어도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돌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돌봄 활동이 가족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기술적으로 확장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려 돌봄. 환자, 장애인, 영유아 등 불편한 사람들을 챙겨줄 수 있는 돌봄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정서 돌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돌봄인 마음 돌봄입니다. 마음까지도 세심하게 돌봐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 돌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주고 돌봐주는 것. CU는 지역사회의 파출소 역할을 하면서 미리 지정된 경찰 기관으로 연결하는 신고 버튼이 결제 부스 밑에 내부에 있습니다. 단말기에 부착하여 위급 상황을 간편히 누르면 위급한 그 상황에 경찰이 달려오게 됩니다. 또 길 잃은 아동, 학대 아동을 긴급 보호하고 범죄 위협 시 빠른 신고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돌봄 경제의 전망은 돌봄은 경제 문제다. 돌봄은 점점 더 경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돌봄은 재화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마음을 돌보고 약자를 도와주는 일은 더 활발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틀이 됩니다. 나도 돌봄이 필요하다. 직원을 배려하면 조직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됩니다.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되고 주체가 됩니다. 삶의 지속을 추구하는 중요한 열쇠는 돌봄입니다. 돌봄은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나도 언젠간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24 트렌드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10가지는 첫 번째 분초사회, 두 번째 호모 프롬프트, 세 번째 육각형 인간, 네 번째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다섯 번째 도파민, 여섯 번째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일곱 번째 스피노프 프로젝트, 여덟 번째 디토 소비, 아홉 번째 리퀴드 폴리탄, 열 번째 돌봄 경제, 이렇게 쭉 리뷰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트렌드를 잘 따라가며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